세레벤 스포츠입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C조 5위로 월드컵 4차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실패를 하면서 역시나 월드컵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스포타코리아에서 신태용 감독이 중국 대표팀의 관심을 받고 있고 계약서에 사인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베트남 매체의 보도를 옮겨왔는데요. 만약에 부임을 한다면 한중일 대표팀 중 최초로 인접국가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왜 신태용 감독이 중국에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얼마 전 중국이 신태용 감독을 감독 후보에 올려놓고 있다는 보도가 베트남발 보도로 나왔습니다. 물론 베트남발 보도라서 중국에서 나온 소식이 아닌 이상 신뢰하기 힘든 상태라 반드시 중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짐작이 됩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던 인도네시아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중국과 같은 C조에 배정이 되었고 당연히 체급상 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중국이 더 우위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사우디와 바레인을 한 번씩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었고 중국은 상위권을 경쟁하는 팀은 물론 하위권에게도 딱히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순위가 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이끌기 시작한 9차전 인도네시아 대 중국과의 경기도 역시 인도네시아가 이겼지만 일본의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이 신태용 감독이 만들어놓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좋은 평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로 중국 대표팀 감독으로 신태용 감독을 안 치겠다면 전력이 처지는 팀을 조직해서 현재 수준으로 끌어올린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중국 대표팀에 입혀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다만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 경질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1년은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경질이든 자진 사임이든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계약 기간상 잔여 연봉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자진 사임의 경우 잔여 연봉 문제를 포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경질은 감독의 의지가 아니라 고용주의 의지이기 때문에 계약상에 잔여 연봉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팀을 맡았던 감독이 당장 같은 리그의 팀이나 인접한 국가의 대표팀을 맡게 될 경우 경질한 팀에게 역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잔여 연봉을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신태용 감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비상근직, 그러니까 성남FC의 비상근 단장이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같이 정확한 취직이 아닌 어드바이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남은 연봉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눠 지급하기로 한 기간 내에 다른 팀에 부임을 한다면 그 시점에 잔여 연봉 수령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지급을 중지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태용 감독은 공식적으로 중국 대표팀에서 아직 분명한 오퍼가 없지만 만약에 온다면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이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감독을 노린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을 거쳐갔던 감독까지 포함하면 더 범위는 넓어집니다. 남자 성인 대표팀 이외에는 한국인이거나 대표팀을 맡았던 외국인 감독이 부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포항의 감독이죠. 박태하 감독이 2018년에 중국 여자 대표팀의 B팀 감독을 역임한 적이 있고 히딩크 감독이 도쿄올림픽 예선을 참가하는 중국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박태하 감독은 중국 내에서 연변 푸더를 이끌면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팀을 가지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슈퍼리그 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여자 청소년 대표팀 감독까지 역임을 했지만 그 여자 청소년 대표팀이 아시아 예선에서 떨어지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왜 사퇴할 만한 일이냐면 중국 여자 축구는 그래도 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권에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도 2018년에 중국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02년에 중국은 보라 밀루티노비치 감독과 함께 최초로 월드컵에 진출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자신들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감독의 동상도 세웠고 선수들의 동상도 세우고 기념할 정도의 업적이었죠. 그러나 자신들이 첫 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하는 동안 같은 대회에서 일본은 16강에 진출하고 대한민국은 무려 4강에 진출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유였는지 몰라도 밀루티노비치 감독 후임으로 히딩크 감독과 같은 국적의 아리에 한을 데려왔고
같고, 성과는 있었던 게 2004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컵의 결승전에 진출해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반대로 축구 굴기 시기일 때는 한국인 감독이 주목을 받아도 대표팀 감독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돈을 많이 쓰던 시기니까. 그러나 축구 굴기가 사실상 실패하고 축구계로 투입되던 천문학적인 돈이 다시 현실적인 금액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소위 이른발, 경력발 좀 되는 감독들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올 수 있는 감독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양코비치 감독이나 최근에 경질된 이반코비치 감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반코비치가 양코비치보다 경력이 조금 더 낮지만 물론 이란 대표팀 감독도 했거든요. 그전 감독들보다 이 둘의 감독들이 좋은 감독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 자국에서 서정환 감독이나 최강희 감독이 슈퍼리그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남기고 있고, 특히 서정환 감독은 2부 리그 갑급 리그 팀인 청두롱청을 일부러 승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아시아에서 약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우리나라 감독들이 부임을 해서 외적인 성과를 걷어내는 것을 보고 발전을 시키는 부분이 매력을 이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전처럼 감독 연봉으로 몇백억씩 쓸 수 없는 상황도 한몫하면서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중국에 한국인 감독이 가는 거 괜찮을까요? 앞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듯이 신태용 중국 감독 부임설은 베트남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중국 언론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이 중에 신태용 감독을 선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 감독 연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4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빅네임급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찾다 보면 맞출 수 있는 감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한국인이 자만스럽고 그리고 거만하다면서 좀 반대하는 여론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대표팀 부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갔던 선수와 감독들 가운데 정말 좋은 대우와 인정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고 중국 축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중국 대표팀 감독설에 대해서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 이야기 중에 시스템을 선진적인 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귀화 선수와 로컬 선수를 융화시켜 봤고 선수단 장악도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귀화도 시키고 있고 로컬 선수들도 융화시켜야 되는 중국 대표팀에 대한 자신감으로 작용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신태용 감독 걱정도 있지만 우리의 걱정도 생깁니다. 대표팀 코치와 감독을 맡을 정도로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이 우리와 꾸준히 경쟁해야 하는 국가로 부임을 해서 팀의 전력을 상승시킬 경우에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야기는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기자들은 신태용 감독이 사실상 중국에 부임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죠. 당장에 이전에 동아시안컵이죠. 7월에 이원 챔피언십이 있어서 한중일 이 세 국가 외에 또 하나의 국가가 우리나라에 모여서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최대한 감독 선임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중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는 최초의 한국인 감독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 될까요? 지금까지 스레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과연 할까? 신태용 감독? 응. 본인은 되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시아권에서 어찌됐건 중국이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어찌됐건 아시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팀이고 그리고 자본이 있는 팀이고 선수풀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 그 네덜란드계 선수들을 귀화시키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한 것 같고, A도 중국 가갖고 그치. 잡혀서 또 못 들어오고 막. 그게 그 문제가 손준호한테만 생긴 거라서. 그게 한데.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난 신태용 감독은 오히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인도네시아가 약간 그 중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그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올린 그 경험을 갖고 중국에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 박항서 감독이랑 신태용 감독의 차이는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을 다독여서 뭉치게 하는 스타일이고 신태용 감독은
필요하다면은 팀을 윽박질러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타입이었거든. 근데 그게 인도네시아와 신태용 감독이 잘 맞았고,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이 잘 맞았고, 그리고 신태용 감독 스타일 자체가 좀 선수들이랑 격이 없이 지내기도 하면서 뭐 몰아붙일 때 확실히 몰아붙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신태용 감독 본인도 인도네시아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축구가 더 다듬어지고 확신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 대표팀 같은 팀이 오히려 나는 한국 대표팀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왜냐면 외국인 감독이 되는 거잖아. 외국인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더 잣대가 좀 까다롭기보다는 더 덜하거든. 왜냐면 이렇게 결정적인 게 있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면 좋은 게, 내가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여론을 직접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을 조금 더 펼칠 수 있고, 내가 이 팀에 대한, 이 선수들에 대한 내용을, 혹은 이 팀을 둘러싼 내용을 내가 직접적으로 알기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타국 대표팀을 감독을 맡는 게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왜냐면 신태용 감독 당장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할 때 악플이 얼마나 많이 달렸어. 근데 어차피 인도네시아 말로 악플을 달던 중국말로 악플을 달던, 어차피 중국은 인스타그램 못 하잖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고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중국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 갔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월드컵에 가본 나라야. 알아? 월드컵의 초대 대회 때 동인도 제도로 월드컵에 갔던 나라야. 중국도 월드컵에 갔던 나라잖아. 근데 그게 2002년에 갔을 때가 마지막이잖아. 어차피 8.5장, 이 다음 월드컵은 뭐 지금 유럽이 반대하고 있지만 64개 나라, 64개국으로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아시안컵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월드컵을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신태용 감독이 본인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거는, 이번 아시안컵 때 뭐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이나 신태용 감독도 있었고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월드컵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다른 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출전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기록으로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